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권영철 선임 기자가 오늘 가지고 오신 걸 보니까 정치권 얘기 가지고 오셨네요. 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둘러싼 정치 사찰 논란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예. 홍준표 대표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수행비서 휴대전화 통신조회 사실을 공개하면서 정치 사찰 의혹을 제기했죠. 내 수행비서의 휴대전화 통신 조회를 왜 했느냐? 이거 나 사찰하는 거 아니냐? 내가 누구랑 통화하는지 알고 싶은 거 아니냐? 그거 의혹 제기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검찰과 경찰, 군에서 사찰이 아니라고 해명을 하니까 예. 검찰의 해명을 믿기 어렵다면서 거듭 의혹을 제기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홍준표 대표 왜 정치 사찰 의혹 계속 제기하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왜 2라운드까지 이어지나 뭐 그 얘기네요. 네. 추가로 제기한 의혹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추가로는 어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군과 경찰의 해명은 석연치는 않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은 예. 중앙지검의 해명은 이해하기 어렵다. 과거 검찰과는 달리 요즘 검찰은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의 주문으로 사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수행비서는 창원에 널리 있고 서울에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근데 수행비서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대상이 될 리가 없지 않느냐. 정치인에 대한 정치자금 수사라든지 공사 임원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통화 흔적을 발견하고 추적해 보았다는 해명은 또 다른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 이게 그런 이제 새로운 의혹 제기입니다. 예. 검찰이 그렇다면 이제 검찰이 왜 그 홍 대표 수행비서의 통신 조회를 했는지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확인이 된 게 있어요? 뭐 검찰은 그냥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고 예. 뭐 범죄 혐의를 수사하다가 그랬다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거 하다 보니까 이 사람께 이제 걸려서 그 사람이 확인해봤다. 그 사람하고 자주 통화한 게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사건 하다가 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한 건은 아직 정식 사건화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검찰이 두 건이잖아요. 예. 검찰의 한 관계자는 한 건은 내사 중인 사건이다. 그 한 건은 내사 중인 사건이니까 지금 말할 수 없는 거고 예. 다른 한 건은 그럼 뭡니까?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카이 비리랑 어제 카이 하성룡 사장이 구속 기소됐잖아요. 예. 그 하 사장의 보좌관의 통화 내역을 조회하면서 한두 번 통화한 사람 말고 예. 여러 번 자주 통화한 사람들이 누군지를 조회를 했는데 그중 하나가 홍 대표 수행비서 손모 씨의 전화였다. 이 정도 되면은 당연히 조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검찰 얘기는 그거군요. 그렇죠. 이게 뭐 통화 내역 조회도 아니고 자주 통화한 전화의 소유주가 누군지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거잖아요. 소유주가 누군지 정도 확인한 거다. 네, 뭐 그러나 그렇지도 아니고 하성룡 대표가 로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예. 이렇게 얘기를 밝혔고요. 사실 검찰은 홍준표 대표가 이 의혹을 제기하기 전까지 이 전화기의 소유주 손모 씨가 홍 대표 수행비서인지도 몰랐다. 그런지도 몰랐다. 예. 홍 대표가 의혹 제기한 다음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하다가 이 사람이 이 손모 씨가 홍 대표 수행비서구나 그렇게 알았다는 거죠. 그럼 지금 검찰이나 경찰 뭐 군의 해명 들어보면은 그 해명으로는 정치 사찰이라고 할 수는 없어 보이는데요. 정치 사찰이라고 주장하기엔 좀 억지스러운 측면이 있죠. 예. 특히나 검사 출신인 홍준표 대표가 수사 과정을 모르지도 않을 텐데 예. 왜 그런 의혹을 제기했는지 그런 의문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게요. 처음 의혹 제기도 자충수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검찰에 대해서 의혹 제기하는 것도 홍 대표가 혹시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예. 아마 그 부분이 지금 오늘 Y에 해당할 것 같은데 네. 홍 대표 왜 2라운드까지 계속 사찰 의혹을 제기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경험자의 말이라는 분석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홍 대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사 출신이죠. 김영삼 정부 초 1993년입니다. 슬롯머신 사건을 수사해서 당시 안기부 기조실장 출신의 엄삼탁 씨, 이건계 대전 고검장 등을 구속 기소했죠. 네. 또 파친코 대부 정덕진 씨를 구속한 전력이 있습니다. 아주 그렇죠. 모래시계 검사로 아주 히트를 쳤었죠. 예. 근데 이제 작가는 모델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긴 했어요. 뭐 자관 그 팀들 뭐 그렇다는 얘기 있었고. 예. 제가 이제 법조를 출입하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김영삼 정부 첫 해 1993년 당시 검찰 수사 560 비리 뭐 수사를 했는데 당시에 참여했던 한 검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검사들에게 주어진 것은 범죄 정보가 아니라 수사 대상자의 이름뿐이었다. 당신은 박철원, 당신은 이건계, 당신은 엄삼탁 이런 식으로 이름만 주고 수사하라고 했지
범죄 혐의가 있는 게 아니었다. 홍 대표가 페이스북에 언급한 과거 검찰과는 달리 요즘 검찰은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의 주문으로 사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는 말과 묘하게 좀 일치하죠. 그러네요. 예. 검찰의 한 핵심 관계자는 홍 대표가 검사 시절 그렇게 수사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제기한 거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 말이군요. 두 번째는 뭡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속담 있죠. 뭘 보고 놀랐길래 뭘 어쨌다고요? 홍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제 이미 검찰의 사건 조작으로 곤욕을 치러본 경험이 있는 나로서는 검찰의 해명을 해명이라기보다 새로운 의심만 불러일으키는 거짓 해명이 아닌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홍준표 대표가. 예. 그 얘기는 홍 대표는 이미 1996년 15대 총선에서 송파갑 선거구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1999년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선고돼서 의원직을 상실한 경험이 있고요. 있습니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네.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경남지사 시절은 지난 2015년에 성완종 리스트 이른바 여기도 억대 금품 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고요. 지금 대법원에 기류 중이죠. 그렇죠. 이런 경험들로 인해서 수사기관의 전화번호 소유주 확인을 정치 사찰로 오인하는 것 아니겠느냐.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세 번째 이유는요. 역시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된 것인데 예. 의도적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입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라뇨. 지금 대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미지수지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할 경우에 홍 대표로서는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대선에서 패배하면 적어도 대선 후보는 1, 2년 정도는 휴지기를 갖는 게 보통이잖아요. 예. 홍 대표는 곧바로 당대표 경선에 나서서 대표가 됐죠. 좀 이례적이었죠. 예. 검찰의 한 중견 간부는 홍 대표가 나를 계속 채우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건 대법원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보인다. 대법원에서 그런 판단을 할 경우 정치 보복으로 몰고 가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니겠느냐는 얘기도 있고요. 또 성완종 리스트 수사 책임자가 누굽니까? 지금의 문무일 검찰총장입니다. 그러네요. 홍 대표는 사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대목 아니겠느냐. 그런 해석이 있고요. 그런 해석 가능하네요. 네. 네 번째는 뭡니까?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문제적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입니다. 존재감 부각? 예, 김만함 정치 아카데미 원장은 홍 대표로서는 그것 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나. 그렇지 않다면 일방적으로 뭐 적폐청산위원회 끌려가야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주장하고 밖으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옳든 그러든 맞대응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도 있습니까? 예, 다섯 번째도 하나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의 국면을 바꾸기 위해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끌고 가려는 의도가 아니겠는가. 네 번째랑 다섯 번째가 통하네요. 최창렬 교수는 좀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이루어진 국정원과 군 사이버 사령부 등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적폐청산이 힘을 얻고 있잖아요. 특히 뭐 노벨상 취소 이런 건 참 이해가 안 가는 일들 아닙니까? 치졸하죠. 예. 근데 이걸 그대로 계속 가만히 있으면 끌려가게 되잖아요. 이걸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바꿔보려는 의도가 아닌가. 사실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홍 대표가 뉴스의 계속 중심 인물이 되고 있죠. 맞습니다. 그런 점들이 뭐 그들은 효과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근데 효과가 진짜로 뭐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단기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효과를 봤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게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이게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이미지는 계속 깔아먹게 된다.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길게 봤을 때 과연 득이 될 것인가는 물음표. 네. 예, 홍준표 대표가 계속 제기하고 있는 본인에 대한 사찰 논란 왜 2라운드까지 이어지는가 오늘 들여다봤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